많은 분들이 정희님의 사과문을 보면서 이 정도면 진심이 아닐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1시간 뒤에 올라온 영숙의 사과문은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 똑같은 사과문인데 왜 한쪽은 잘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보이고 왜 한쪽은 또다시 해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저는 핵심은 사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과는 미안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져야 하는 책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말로 표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숙의 사과문은 그 책임을 하나로 묶지 않고 잘게 쪼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작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여러분께 한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나는 선으로 31기 여파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희님이 다시 한번 이제 사과문을 올림으로써 상당히 충분히 이 정도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영수님이 이제 사과를 올렸죠. 근데 문제는 이 사과문과 이 사과문, 정희와 영숙의 그 사과문의 내용이 너무 차이가 또 이제 커뮤니티에서 어떤 이제 누리꾼분이 영수님한테 인스타를 보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정말 영숙은 진심으로 사과를 한 건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우는 거야? 그냥 정희처럼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 안 되나? 방송 내내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자 이후에 일어난 이번 사태도 그렇고 여러모로 납득이 안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과문을 저와 함께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자, 영숙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은 영숙에 대해서 심리 진단을 하거나 몰아붙이기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다만 왜 사과를 했는데 그녀의 사과가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 문장 구조와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시청자분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그다음 순자님께 자기 거꾸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제3자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지. 그리고 저희가 불쾌한 이유는 우리들한테 뭔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순자에게 그런 모습을 방송상에서 보여준 모습이 정말로 출연진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자, 그렇게 한번 이제 순자를 거치고 나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지 시청자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자, 그 단계에서 보겠습니다. 잘못했다. 순자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그래, 요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요까지는 오케이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저는 느낌이 평소 저는 감정이 솔직하고 고민이 있으면 주변에 털어놓는 편이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까지 6화 때 일어났던 이 일들이 결국에는 이제 고민을 털어놓고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누군가 상처가 될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말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난 솔직한 사람이다. 네, 그쵸? 털어놓는 편이다. 자, 이거 라이브 방송 때 옥순했던 말과 똑같죠? 제가 참견질 혹은 솔직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뭐냐면 그냥 이 말만 딱 들어가면 끝날 문제예요. 이 말이 들어가고 앞에서 이 말 되돌릴 수 없다. 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족들이 붙으면서 정말 이게 어떤 의도로 이 말을 계속 한 걸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의아해한 거죠. 다들 뭐지? 하면서 말이죠. 제가 계속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 뒤에 사실 이 말이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은 그걸 인지하게 되었고 더할 나위 없이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고 우리 기수와 출연진들 그리고 순자와 경수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하면 그냥 폴더 인사하고 그냥 끝날 문제예요. 자, 이 부분도 좀 애매하거든요. 모든 행동이 신중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말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고민 상담을 했고 내가 신중하게 고민 상담을 못했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배려하고 챙겼어야 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잖아요. 경쟁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경쟁은 허용이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경쟁이란 건 결국 페어플레이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경수를 이제 1대1로 이제 붙어. 그래서 저도 이제 5화 때인가 4화 때까지만 해도 순자와 영숙에 대해서 중립적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순자가 조금 과해 보일 수는 있겠다.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순자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붙었을 때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또한 보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청자들이 감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서 그렇네 하면서 그 예능을 이 예능의 그 흐름을 순수하게 즐길 수가 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순자에 대해서 이때를 기점으로 순자가 이제 페어플레이 해야 되는데 순자가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게 안 된다니까? 이 장면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장면이 나온 그 순간부터는 순자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영숙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공정한 그 경쟁의 룰을 어기고 여러 명이서 모여갖고 한 명을 핍박하는 모양새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경쟁의 말이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경쟁의 룰을 어겼다라고 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명이서 그렇게 밤새도록 얘기하고
새벽까지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룰을 어기고 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치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순자를 찍어 누른 모양새가 지금 된 거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는 이제 순자와 했던 것들이 난 경쟁이었다. 근데 내가 배려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은 다 경쟁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자, 그래서 공연거실에서 특정 인원끼리만 아니죠. 사진 찍은 게 문제가 아닌데. 네, 큰 소리로? 아니죠. 네, 큰 소리로 대화한 것이 아니라 아니죠. 지금 잘 보면 이 말이 다 분절이 되면서 말이 섞여요. 특정 인원들끼리만 큰 소리로 대화하고 순자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했다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면 이 말들이 전부 다 분절이 되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내가 했는지가 흐려지는 거예요. 우린 사진만 찍었을 뿐이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1에서 3까지만 책임지려고 하고 4에서 6까지만 책임지려고 했던 책임을 분절함으로써 모호하게 흐리는 그 지금 상황이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한 번에 다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새벽까지 큰 소리로 특정 인원들끼리만 얘기함으로써 그리고 그 대화 내용 중에서 순자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동의하고 순자를 경술에 대해서 묶어놨다 라고 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압박을 넣고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 말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각각 행동들이 분절이 되고 서로가 독립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 것처럼 소외감을 느꼈지만 정작 그 소외감을 느끼게 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도 그글쎄요. 나름대로 사과를 하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피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뭔가 애매한 뭔가 핵심을 안 건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지?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맺었던 언사들은 잘못이다. 그게 아닌 거죠. 이 말을 1대1에서는 혼자 살 수 있어. 인터뷰상에서 아니 PD님 누가 제 다리 걸었는데요? 그거 순자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좀 말이 거칠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래 좋아 1대1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그거를 출연진들 앞에서 얘기해서 경수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게 되면 정말 1대1로 지금 붙고 있는 건가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자꾸 영숙은 본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1대1로 했다. 내가 거칠게 큰 소리를 얘기했다 새벽에. 사진 찍는 게 그게 문제냐. 사진만 찍었다. 아니죠. 사진을 찍으면서 했던 말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거예요. 각자가 당사자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한 건지 아니면 이제 내가 경수와 순자 각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많이 부족했던 건지 이 말도 조금 이 주석이 애매하거든요. 그냥 순자님의 감정을 존중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부족했고 이렇게 하면 끝날 일 아닌가? 그래서 나는 경쟁자로만 대했다. 뭡니까 지금 계속 영숙은 계속 이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1대1로 했지만 내가 좀 과해갖고 나는 다수 끌고 와서 옥순이라든가 정이랑 함께 집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뒷담을 하고 경쟁자로서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매우 경계해야 될다가 아니라 아니 앞으로 제가 했던 그 행동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자기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흐려버린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홀로 순자님께 죄송하다. 우리 1대1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여전히 순자는 그래도 나에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큰 틀에서 경쟁에 대해서 이해한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라고도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숙의 사과문은. 자, 반대로 이제 정희님의 사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많은 이유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저도 그 호평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에는 여러모로 조금 독특한 모습을 보여서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끝마무리를 원만하게 잘 하려고 한다고 느꼈거든요. 우선 순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우선 순자님께 한다. 네, 먼저 이제 선을 긋죠.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방법인 거고 궁극적으로 수신자는 순자다. 자, 앞에서는 시청자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자한테 사과를 했다면 그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의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들릴 거리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외로움과 모멸감을 느꼈다. 굉장히 무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과를 합니다. 한 분을 무리 밖으로 밀어낸 일에 내가 가담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모여가 순자에 대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말로 이제 린치를 가한 거라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고 약속을 깬 거다. 함께 한다는 사실로 제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딱 다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건 진짜 책임진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정말 무엇에 대해서 잘못했는지를, 무엇에 대해서 순자가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런 식으로 경쟁이다, 페어플레이다라고 뭉개는 것이 아니라 딱 사과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순자가 나에게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나는 감내하겠다. 이건 되게 용기 있는 말이거든요. 흐려진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잘못한 걸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 반복하지도 않겠다. 어떻게 하겠는지 내가 위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작은 자리에서 계속 지킬 거자. 되게 깔끔하게 잘 사과를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하면 오히려 순자도 이미 받아주셨지만 시청자분들도 그래 사람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본인이 반성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말 더 얹어야 되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 기회를 줍시다. 우리 정희한테는 여러분 기회를 줍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영숙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역사라고 하는 이제 거창한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주변 삶에서 영수과 같은 사례는 사실 많이 반복이 됩니다. 현재까지 제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사례가 있다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 이게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례들을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서 아예 거기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그 이야기를 듣더라도 나는 들은 걸로 하지 않겠다 수준으로 잘라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이제 투표 같은 걸 할 때 그 투표수가 일정 이상이 넘어가야 판단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투표수가 일정 이상 넘어가야 이제 그 투표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정의님처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 그것이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나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더 큰 틀의 관점에서 이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행동인지 타당한지를 제3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정의님이 사과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시청자들의 반응도 그렇고 또 내가 나를 제3자로서 나의 행동을 보니까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여기서 멈추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아예 그거를 투표의 함을 깔려면 50% 이상 투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50% 투표를 안 했네요. 투표함을 봉인한 채로 밀어버리듯이 그냥 기억 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냥 아예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걸 내가 왜 생각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영숙의 그 사과문을 보면 본인의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절을 시켜버린다거나 경쟁자로서 난 한 거다. 집요하게 영숙은 본인이 여러 명에서 한 명을 핍박할 수 있는 그 구도로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의가 이 사과를 하고 나서 정의가 그 다음에 영숙이 말을 얹었던 부분도 여러모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굳이 정의가 사과를 하고 있을 때 같이 올렸을까? 물타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즉 영숙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은 굉장히 본인에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인간 세상은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논리라는 게 범죄에 따라 달라요.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과 지금 당장 내가 손해가 볼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될 뿐더러 평판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돕고 나도 돕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영숙의 행동들은 철저하게 잘 보면 근시안적이에요. 딱 눈앞에 봤을 때 경수, 경쟁자, 경수 나한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경수 이제 그 데이트하면서 너가 날 선택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가 이렇게 슈퍼데이트를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게 말이 돼? 라고 해서 당장 경수를 몽 데만 집중하고 당장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단시간 봤을 때 나한테 유리한 행동들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이제 계속 쌓이는 거야. 왜냐? 인간사는 근시안적으로 유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반드시 유리하게 돌아가진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평판이라는 게 쌓이는 거예요. 긴 시간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불리한 거예요. 영숙은 순간순간에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게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1화부터 9화까지 이 화가 쌓이면서 본인을 되게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청자들도 안 좋게 보기 시작하고 그 부분은 이제 흐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흐려버린다? 그냥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닫아버린 거야. 투표함을 닫아버린 것처럼 저 이거 판단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과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내가 라는 기준으로 계속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모순들이 쭉쭉쭉 쌓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행동이 기이하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 영숙이 뭐 착장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엑셀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딱 본인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들을 지금 구부리고 불리한 것들은 그냥 아예 본안 판단은 조차 안 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생각도 하지 않겠다. 그것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그저 당신들의 생각이다. 나는 경쟁자로서만 이렇게 한 거다. 난 엑셀을 적었다. 나는 반성하고 있다. 나는 내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 나온 거다. 돌싱의 모쏠처럼 연예 기숙학교도 있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엑셀을 통해서 내가 교정하고 적고 반성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냐. 그렇게 따지면 돌싱의 모쏠에 있는 조지나 이런 사람 독특한 사람들도 똑같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는 의미에서 엑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닐까. 착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순식간에 감정선이 순식간에 변한 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들이 처음에는 본인에게 유리 위해서 그렇게 불리한 것들을 이제 본안 판단 안 하고 닫아버리는 습관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삶의 일부가 되고 본인의 일부가 되니까 나에게 불리한 것들을 금방금방 내 머릿속에서 쳐내는 그것이 루틴화된 게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사과했네? 그럼 난 이제 문제가 없네? 그럼 작작 얘기하고 슬쩍 나한테 유리한 것들 공부라든가 그런 거 얘기해도 되겠지? 라고 해서 짧은 그 2시간 동안에 태도가 이제 극과 극으로 번진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영숙이 하고 있는 게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사과를 했다는 그 외형을 형성하고 내가 반성을 했다는 외형을 형성하면 굳이 내가 그 안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사과를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도 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지 않아도 돼.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어느 순간 영숙은 실제로 그런 의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계속 굳어져 버리면서 지금과 같은 모순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런 이제 어이가 없는 사과문이나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이제 극도로 불거진 순간이 어떤 이제 누리꾼이 보냈던 인스타를 통해서
맞아, 역시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만 계속 선별적으로 취사하고 불리한 것들은 그것이 왜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을 하지 않겠다.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닫아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순간의 어떤 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한, 근데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마치 신념처럼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되게 기괴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유리한 것들만 이제 취사 선택하고 불리한 것들을 밀어버리는 관점에서 영숙의 행동들을 1화 때부터 9화 때까지 보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이제 설명을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영숙은 초반에 이제 광수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광수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냐? 광수가 옆에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니까요. 그 이후에 또다시 영철에게 갔다가 경수에게 갔다가 영철에게 갔다가 이 행동이 반복된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판단했을 때 지금은 내가 영철에게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영철이 좀 태도가 애매하니까 경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경수에게 가서 경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즉 순간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순간 제일 유리한 방향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이전에 해왔던 행동과 연결이 되면 가장 본인을 불리하고 궁지에 몰리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본인들이 계속 해왔던 그 행동 패턴을 내가 배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고 들어진 건 아닐까.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고 여기서 내가 바꿀 수는 없어 라는 뜻이 말이죠. 그렇게 저는 단순히 영숙이 감정과 맥락을 읽는 능력이 약하고 주변의 칭찬과 부추김을 오해하면서 경수와 순자의 관계를 잘못 해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스케치북 프로포즈 장면이라든가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이유이지 않을까요? 영숙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마치 그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꺼버렸다는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만든 논리, 인지 방식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당연히 경수와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경수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경수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경수에게도 좋기 때문이야 라고 미묘하게 본인이 쌓았던 그 방식들이 역으로 이제는 영숙이 세상을 보는 시선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띠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좋게 해석을 하려만 하고 다시 또 그 좋게 해석을 하니까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아마 영숙의 본방 때 모습과 라방 때 모습, 지금의 모습을 다 한 큐에 깨어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좀 영숙에 대해서 얘기해본 시간을 가졌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현재 순자님이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이해한다. 하지만 그럼 순자는 6화 때부터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비판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행동을 비판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다만 6화 이후에는 순자가 과하다는 이 말이 단순한 연애의 경쟁자에 대한 그런 캐릭터의 평가로 들리지 않고 피해 맥락을 지우는 말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숙의 이제 사과문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분절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로 보면 큰 잘못인 행동들을요, 사진을 찍었다, 큰 소리로 말했다, 몇몇 길이 있었다, 자, 이래서 쪼개갖고 각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부분의 합 이상이 전체라고 한다면 반대로 부분들끼리만 따로 모아놓으면 전체가 될 수가 없겠죠. 각각에 대해서 그밖에 평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부분의 합 이상의 의미에 대해서 영숙이 인지를 했는가, 인지를 했다면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영숙의 문제를 단순히 감정과 맥락을 못 읽는 문제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크게 받아들이고 불리한 정보는 판단대 위에 올리지 않는 방식이 반복되어 온 것은 아닐까요? 본방에서는 그것이 경수와 순자의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엑셀과 착장 이야기로 논점이 흐려지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최근에 올라온 사과문에서는 책임을 잘게 쪼개서 핵심을 피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처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과는 나에게 유리한 설명을 덧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책임을 내가 직접 보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책임을 정확하게 봐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사람들도 다시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